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단원들의 김남국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이 강요미수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해악을 고시한 게 녹취록이나 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죠. 편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감자한테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살에 출소하실지 추가로 수사로 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본인에 대한 어떤 위해나 해악만 고지한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탈탈 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은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본인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당연히 이게 공포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요죄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관님? 일반적으로 그 법리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고지자가 뭐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을 하거나 또 그 상대방이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 네.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예, 장관님 네.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직접 뭘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자가 검사에게 영향력이 있느냐, 실제 그렇게 믿게 할 만한 정황이 있느냐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것은, 이 증거나 이러한 사실은 기자와 검찰 고위 공무원이 함께 공모를 했느냐와도 사실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보자를, 그 피해자를 대리해서 이 기자를 만난 중간에 있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대리인도 이 기자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그분이 컨트롤 해주시는 거냐 묻습니다. 컨트롤이라는 말씀,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컨트롤이라는 말씀, 단어가 좀 위험한데 우리는 이거를 아까 제가 나눈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제보자, 그 대리인이 의심하니까 들어서 검찰 고위 관계자랑 대화한 걸 녹음해서 가지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보자는 대리인은 들려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하냐면, 또 기자가 못 믿겠으면 제가 파일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아침에도 통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보이스톡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휴대폰을 통해서 외부로 녹음을 했다. 그래서 그 휴대폰이, 그 녹음 파일이 다른 휴대폰에 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녹취록이나 편지 이런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기자와 그 고위 공무원 검사장이 공모했다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수사를 통해서 해당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검찰총장은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막아가지고, 본인 6월 3일자 지금 이 공문 지금 법무부에서 방금 주셨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 지금 대검의 예규라든가 본인의 어떤 지시까지 다시 번복하면서까지 이렇게 수사를 막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일전에 대검에서 감찰하려고 했던 사건도 감찰부장이 열심히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권부에 조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뭐 수사 전문단이 어쩌고 저쩌고 대검에서 해야 된다, 뭐 수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디서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될 것을 검찰총장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성토하고 긴급 현안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특정인에 대해서, 기자입니다. 기자에 대해서 구속하겠다 중앙지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필요시에는 구속하면 되지와 회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자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도 기소가 타당한지 이렇게
함께 검토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건이 변경됐느냐를 중앙지검에서 강력히 이의 제기하는 데 대해서 대검의 회신은 이 인신 구속을 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이미 기소와 유죄 선고에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회신을 내려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필요성은 감지가 됐고 그러면 수사를 위해서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장회의가 빨리 답변을 내줘야 되는 건데 갑자기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굉장히 강력히 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됐고 검찰 수사팀에서도 구속 수사를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을 했다.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입증을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을 강요 미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월 22일자 기자가 한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요. 더 상상을 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본인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 이야기를 합니다. 3월 말 4월 말 초에는 그래야 나중에 강제 수사가 오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본인한테는 총선 4월 16일 오늘 며칠이야? 25일 동안 목 한번 안 조이겠어요? 그러면서 총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밍 이야기하고 총선을 이야기한다.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좀 더 하더라도 4월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해도 뭐 다 낼 거다. 그때도 검찰이 할 수는 있겠다. 타이밍 맞추는 거 생각 안 하고 본인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선거를 개입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대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를 통해서 충분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무부 장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법무부 장관님 특단의 대책, 특단의 지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게 구체적인 지휘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 지휘의 첫 번째는 지금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본인의 한 말을 뒤집어서 그리고 검찰 대검의 예규에도 반하는 그러한 어떤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 전문 수사자문단 해체해라. 그리고 수사팀에서 수사하라라고 이렇게 지휘를 해야 되고요. 지금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거 독립되어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임 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특임 검사를 지명해가지고 독립되고 공정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 법무부 장관께서 그냥 특임 검사 임명하라고 하고 하면 또 검찰총장이 자기 친한 사람 임명할 수 있으니까 지금 수사팀을 특임 검사로 지명을 하도록 그런 구체적 지휘를 해주십시오. 지금 뭐 당장 저도 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